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지지자를 격려하는 민심 투어 시작하겠다. 대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지역을 방문하겠다.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뭐 당권 행보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그거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대선 패배 후에 지지자와의 소통 그리고 격려 이런 것들이 목적이다. 오늘 대구시당 간담회를 열고 지역방송 인터뷰도 하고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반응 좋았죠. 그래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서문시장을 방문한 거고 SNS 통해서 반성 쇄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8월 조기 전당대회 주장을 했던 것들 전하고 있고 정치적 입장에서 친윤과의 관계 대선 경선 4강 탈락 후에 김문수 지지한 것들 뭐 당내 협력 모색하는 거 아니냐 과거 최상병 김건희 특검 찬성을 했던 윤석열 탄핵 찬성 등으로 친윤계와 거리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최근 일부 친윤계 안 의원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 차원에서 영향력을 이제 뭐 확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 AI 100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 숫자 정치 윤석열 정부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 비판했던 것 같은 경우도 언급을 하고 있는 개혁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고 윤석열에 대한 그 비상계엄 했던 행위에 대해서 탄핵 사과 다시 해야 된다 국민들이 바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 입장인 거죠. 그래서 국힘 새지도부 구성 후에 윤석열 탄핵 사태에 대한 국민 사과 당 혁신 필요하다 그 입장인 거고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2030 그 청년 지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 극복의 핵심이 이 사과부터 시작해야 된다. 대선 패배 원인 분석 그리고 국민 요구 반영한 혁신 이런 것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내 계파 갈등 입장 같은 경우는 송원석 원내대표 선출 윤석열 팀 직접 사실상 소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김민석에 대한 그 비판 같은 경우는 과거 의혹 그리고 능력 부족 그 인사의 중요 직책을 맡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이 국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혹 추적해야 된다. 탄핵 인용 후에도 반대한 인물 같은 경우 당 지도부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홍준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으니까 탈당한 인물의 행보 같은 경우는 예측이 어려우나 명태균 관련 의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리스크 아니겠느냐 그 관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은 고민은 해보겠다. 송원석 말대로 혁신이 꾸려야 된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비대위원장 임기가 현 상황에서는 짧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 남았다는 점에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현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혁신위 조건 같은 경우는 혁신위가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된다. 당헌당규 개정 권한 최소 90일 이상 활동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당대표 선출 후에도 혁신위가 함께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혁신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당대표라고 하지는 않지만 권한을 부여받는 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온전한 그 정당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혁신위원장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들은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특검 이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 최대한 협조해서 탈건 털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고 정치 보복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